주술회전 3일 회유가 시작됐습니다. 주술회전 2기가 끝나고 2년 정도 걸린 것 같은데 벌써부터 무대가 도키도키하네요. 주술회전의 작화는 1기부터 참 좋았고 2기 회옥절과 시부야 사변에서 정말 피크를 찍었다고 보는데 3기 역시 기대가 되죠. 마파는 현재 최고의 주가를 달리고 있는 정말 믿어 의심치 않는 제작사이기 때문에 3일 회유 역시 저는 정말 잘 나올 것 같아요. 박성우 감독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고 실력도 좋으신 분이고 한국인이 일본 마파에 가서 한국의 웹툰인 갓 오브 하이스쿨, 일본에서 당시 잘 나가던 주술회전 감독을 맡을 정도로 대단하신 분이고 주술회전 제로도 성공적으로 흥행을 하면서 한국인 감독도 이렇게 일본에 가서 대형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구나, 이런 걸 보여주고, 제가 갓 오브 하이스쿨도 네이버에서 매주 결제하면서 보고 주술회전도 보고 극장판은 군대 가서 못 봤긴 했지만 아주 대단하신 분이지만 저는 회옥절 시부야 사변 스타일이 주술회전 1기 스타일보다 더 좋습니다. 제 취향이 있는 거잖아요. 저는 1기 스타일보다 2기 스타일이 더 좋아요. 2기의 그림체는 정말 제 마음에 너무 들기 때문에 와 정말 잘생겼구나, 진짜 남자가 봐도 고조 오빠가 너무 멋있는 거야. 헤어스타일이 뭔 성게를 머리 위에 얹고 있는데 왜 이렇게 멋있지? 애들이 전체적으로 샤프해지고 색감도 바뀌고 그림체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그리고 작화는 뭐 1기도 좋았어요. OST도 좋았고. 근데 회옥절부터 제 기준에서 좋은 걸 넘어서 너무 좋은 거야. 회옥절부터 시부야 사변까지 사운드 트랙이 거를 게 없거든요. 다 너무 좋아. 전투씬이든 일상씬이든 뭐 개토가 박수치면서 샤워하는 것도 그렇고 그림체, 전투씬, 작화, 내가 보기에 너무 잘 맞는 거야. 마파의 웹기 스타일의 작화, 대체 뭐 어떻게 싸우는 건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형태를 뭉갤 때도 있지만 좋았던 부분이 더 많았어. 토우지 전투씬도 그렇고 스쿠나 조고 보면서 진짜 지렸습니다. 와, 이 새끼들 뭐지? 이 정도였다고? 스쿠나 이 월광포와 자세 나오면서 와 나도 같이 아멘, 승맨이 저절로 나왔어요. 그래서 주술회전 체급이 말도 안 되게 올라가 버렸어. 근데 이제 3기 3일회유 에피소드, 이것도 말이 꽤 많이 나온 파트인데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3일회유 정도면 이제 애니로 나왔을 때 아주 재밌는 에피소드가 될 거라고 봅니다. 3일회유의 초반부 설정과 후반부의 전개 때문에 3일회유를 한 목적이 좀 퇴색이 됐는데 이번에 같이 3일회유에 대해 떠들어 봅시다. 우선 3일회유 에피소드는 장단점이 명확합니다. 우선 장점은 주술회전의 올스타 배틀이라고 할 정도로 재밌는 전투가 많습니다. 이타도리, 히구르마, 후시구루, 레지스타, 하카리랑 카시모, 오코츠, 이시고리, 우로, 마키, 나오야 주연급 캐릭터들이 하나씩 새로 나온 적을 쓰러뜨리는 에피소드인데 히구르마나 카시모 같이 매력적인 악역도 나오고 전투씬도 좋았단 말이죠. 근데 이런 장점인 전투씬은 애니가 전문이거든. 마파에서 이걸 얼마나 지르는 퀄리티로 만들겠습니까? 그렇다면 단점은 여기서 얻은 매력적인 신캐릭터들을 후반에 너무 쉽게 소모시켰다는 거. 이게 3일회유의 문제라기보다 주술회전 후반부 자체의 문제이긴 한데 3일회유도 전개가 좀 매끄럽진 않아서, 그리고 또 다른 문제로는 3일회유의 설정을 독자들이 쉽게 이해를 하지 못했다는 거. 그리고 이해를 해도 납득이 안 될 정도로 허술하고 딱히 필요가 없을 정도로 설정에 영양가가 없다는 거. 3일회유의 룰 설명, 이거 제대로 안 본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만화책을 보면 갑자기 텍스트 폭탄이 나와요. 그리고 룰도 이해가 잘 안 돼. 3일회유가 켄자쿠의 본 목적을 숨기기 위한 연명이라서 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3일회유의 룰을 보고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이해를 해도 그냥 별로야. 근데 룰을 이해를 못하고 봐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아 뭐 애들끼리 쌈박질 하는구나, 이렇게 봐도 큰 문제가 없어요. 3일회유에서 룰을 추가하기 위해서 애들이 싸우는데 추가하는 룰이 에피소드 진행에 너무 영향을 안 줘. 죽을 듯이 싸워서 룰을 추가하는데 플레이어 정보 뜨게 해주세요, 플레이어 점수 양도 가능하게 해주세요, 별개 넘어가게 해주세요. 리턴이 거의 없어요. 배틀을 통해서 얻는 실질적인 리턴은 동료 영입이야. 히그루마, 카시모 같은 애들 고전측 합류. 룰 추가해서 얻는 게 너무 적어서 막 성취감이 없어. 그냥 싸움에서 이겼구나가 끝이야. 그래서 3일회유의 목적이니 룰이니 결계 추가니 이런 거 모르고 봐도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물론 룰을 다 알고 어떤 의도로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지 알고 보는 게 맞는 감상이지만 룰을 이해를 해도 매력이 없으니까 독자들이 이해를 포기했어. 진짜로 싸우는 것만 보는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룰도 주저리 설명한 것 치고 목적이 단순해서 치미키를 구하기 위해 싸운다, 천사를 찾는다, 이렇게 대충 알고 넘어가도 3일회유를 볼 때 별로 지장이 없어요. 주술회전이 좀 그런 부분에서 비판이 있죠. 설명을 쓸데없이 풀어서 길게 한다. 작가가 만든 설정이 분명히 있는데 그걸 구현화해서 독자들에게 보여주지 못했다. 지금 지만 알고 있어. 걔게 머릿속에만 있고 그 의도가 독자들에게 전달이 안 된 거죠. 아이디어를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좀 미흡했다. 제가 볼 때 이게 가장 심한 게 하카리의 영역 전개 능력, 좌살 박도도 이게 뭔 능력인지 이해를 못한 사람이 더 많을 듯. 뭐 리치가 어떻고 찬스가 어떻고 확률 변동이 어떻고 뭔 설명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사철순의 열찬이 이게 뭐야 대체. 한국은 파치코 몰라. 더 이해가 안 된단 말이야. 그런데 보면서 문제가 없잖아요. 아 영역 전개를 쓰면 노래 시간 동안 무한 재생 능력이 나오는구나. 그냥 이
이 새끼 루시우구나. 노래 들으면 세지나 보다. 5와타리 확률 적어서 뭐 찬스니 예고니 리치니 뭐 이런 거 모르겠고 그냥 운이 좋아서 계속 성공하면 무한 버프 받는구나. 그냥 영역 전개 발동하면 뭐 세지는구나 라고 이해해도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3일 회오도 똑같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건 3일 회오뿐만 아니라 주술회전 자체의 특징인데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헌터 바이 헌터가 되고 싶었지만 주술회전이었다. 토가시가 아니라 개개였다. 뭔가 그리드 아일랜드처럼 게임에 룰을 부여하고 룰을 추가하고 그 게임 안에서 싸우고 낸 능력을 사용해서 능력자 배틀물을 하고 그런 걸 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다. 작가의 머릿속에서 구상한 내용이 독자들에게 잘 전달이 안 됐다. 근데 이건 솔직하게 말하자면 주술회전에서 개개의 잘못도 있고 독자의 잘못도 조금은 있다고 봅니다. 이해가 안 되게 만든 개개의 잘못이랑 작가의 의도를 안 알아주는 독자의 잘못. 물론 상업 작품이 독자의 수준 타령을 하는 건 아주 비겁하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이긴 하지만 적어도 저는 주술회전의 3열회의 룰 말고 전투 디자인에 대해서 조금 변호를 해주고 싶습니다. 개개가 토가시처럼 다양한 능력을 사용하는 능력자 배틀물을 그리고 싶었지만 그렇게까지 치밀하게 만들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전투씬의 능력 활용을 아예 안 한다. 이건 아니거든. 주술회전이 그냥 무지성으로 치고받고 싸우는 만화는 아니란 말이에요. 서로의 술식, 뭐 테크닉 이런 거에 설계가 나름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싸움을 하는구나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게 가장 심한 게 고조와 스쿠나, 이내 마경, 신주쿠 결전입니다. 둘이 싸우는 양상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지금까지 나왔던 주술회전의 능력들, 주술의 개념들, 술식과 결계술 같은 모든 설정을 총집약한 전투였거든요. 이 영역 전개를 수차례 하면서 결계의 설정을 바꾸고 술식의 확장, 뭐 전형과 반전 술식, 둘이 최강이라는 칭호에 걸맞게 수싸움을 계속하면서 무한 배려는 어떻게 공략을 할지, 이 생선의 비늘을 어떻게 벗겨낼지 이런 설계가 들어간 주술회전 내에서 수준 높은 전투 디자인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냥 영역 전개를 왜 계속하냐, 그냥 무라사키, 아오, 아카, 푸르베 유라유라, 스쿠나 10종빨, 후식으로 10종 영법술 마오라 없으면 안됨 이렇게만 알고 계신 분들, 그냥 전투 장면만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뭐 영역을 왜 넓게 썼는지, 왜 작게 썼는지, 왜 그냥 썼는지, 스쿠나가 마오라를 어떻게 사용하려 했는지, 무한 배리어를 어떻게 공략하려 했는지 전투씬을 반만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뭐 그렇게 봐도 이해에 큰 문제는 생기지 않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나온 설정들을 집약해서 치밀하게 설계한 전투란 말이죠. 물론 마지막에 공간참호로 뜬금키를 한 거 뺀다면 이건 너무 에바긴 해. 과정을 잘 만들고 결론을 날려버리긴 했죠. 무라사키 유효타 성공하고 다음 화에 아무 것 없이 사망. 아니 뭐 죽는 장면이라도 보여줘야 납득을 할 텐데 갑자기 사망했어. 옛날에 도쿄굴에 비슷한 거 있었거든요. 카네키랑 주조랑 각 종족의 운명을 건 싸움을 하는데 싸움 시작하자마자 다음 컷에 카네키가 사지 절단되고 쓰러져 있어. 전투씬은 없어. 그냥 카네키가 독백으로 아 주조는 역시 강하네요. 옆에 따까르시도 강하네요. 자꾸 겐세이 넣네요. 이래서 욕을 엄청나게 먹었거든요. 이런 건 충격적인 연출을 하고 싶었지만 저는 실패한 케이스지 않나. 전투씬을 스킵할 거면 납득이 가게 스킵을 시켜야 할 텐데 나루토 보면 마다라가 오카게 다 패고 넘어오잖아요. 그런데 오카게 패배하는 것도 스킵하고 넘어갔는데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잖아. 아 마다라가 엄청 세구나. 오카게가 그냥 다 져버렸구나. 납득이 가잖아. 근데 고조는 지가 이기고 있는 와중에 방심했습니다. 공간참 맞아버렸습니다. 이 과정이 저희가 납득이 잘 안 되잖아요. 아니 유효타를 성공해서 이기고 있는 고조가 공간참을 맞고 리타이어 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거 아니야. 개개가 미친놈이긴 하죠. 주술회전의 최고의 인기 캐릭터, IP를 먹여 살리는 간판 캐릭터를 이렇게 퇴장시키다니. 그 전까진 막 고조 가지고 자켓탈 그만해라 이런 소리 듣고 있었는데 이렇게 어이없게 퇴장시키는 건 진짜 처음 보는 초식이야. 고조가 스쿠나 이기는 것도 전개상 애매해서 지는 게 정배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둘의 싸움을 이렇게 끝내다니. 와 이 새끼 미친놈이구나. 복급이 다르구나. 그러고 나서 스쿠나 무한레이드 하루 종일 야 뭔 얘기야 이렇게 됐네. 아무튼 3일 회오는 룰이 고스대전처럼 막 치밀하게 짜여있진 않은데 단순하게 전투씬 자체의 퀄리티가 좋습니다. 시부야 사변에서 스쿠나에게 몸을 뺏겨 학살한 것에 죄책감을 가진 이타도리와 그 점을 공략하고 나중에 변호해주는 히구로마. 마음에 안 드는 녀석을 죽여본 적 있나? 생각했던 것보다 기분이 좋아. 모두 자리로 돌아가. 다시 시작한다. 참 좋았죠. 처음엔 기분 좋다면서 이타도리에게 패배하고 난 후 앞에 말했던 것과 반대로 자신의 의지로 사람을 죽여본 적이 있나? 최악의 기분이었지. 이렇게 입체적인 모습도 어필해주고 카시모도 멋있죠. 힘들게 동료를 구한 하카리의 데뷔전 상대. 처음에 뭔 만화 그리는 샤르린가 걔 나오면서 아 좀 노잼인데? 하카리 나오면 노잼이야. 도박장에서 영입할 때부터 그다지 재밌지 않았어. 좀 루즈했어. 근데 카시모 전투에서 아주 잘 싸우면서 이미지 반전. 카시모는 한 콜로니를 점령해버릴 정도로 엄청 세다. 판다 그냥 여의봉으로 뚝배기 깨버리고. 그런데 전투씬도 시원하게 아주 상남자답게 서로 도파민 올라가서 싸우잖아. 이 새끼 불사의 몸이라서 시간 끌면 그냥 이길 것 같은데. 하지만 그렇게 시간 끌고 침대 축구에서 이기면 카오 떨어지잖아.
오케이, 불사의 몸 뚫어볼게요. 이러고 싸우는 게 멋있잖아. 제가 이번 3기에서 가장 기대하는 전투씬입니다. 둘 다 채술 위주의 전투라서 어떻게 나올지 기대가 돼요. 서로 기술 없어. 그냥 지 몸뚱아리로 싸우는 거야. 여기 그리고 하카리 댄스 아주 유명하다잖아요. 애니에서 둘이 싸울 때 이 부금이 없으면 좀 서운할 것 같아. 본편에선 하카리가 좌선 박도를 하면 순정만화 노래가 나올 텐데 이걸 과연 어떻게 만들지, 어떻게 어울리게 할지 참 기대가 됩니다. 카시모가 전투력도 높고 전투씬도 좋고 성격도 시원시원하고 인기가 많았거든요. 스쿠나와 싸우기 위해 강성해서 자연스럽게 고전팀에 합류. 그런데 하카리와 엄대엄한 것도 본 실력이 아니었어. 궁극기를 아껴뒀어. 심지어 한 번 사용하면 죽는 궁극기야. 와, 팔문둔갑 개방으로 밤카시모 아끼고 있구나. 아니, 술식 없이 주력 조작만으로 한 시대 최강이야. 하카리와 엄대엄할 정도의 전투력인데 와, 팔문둔갑 3문 개방을 아끼고 있었네. 이거 대체 무슨 능력일까 하고 기대를 많이 했는데 고조의 죽음에 슬퍼할 겨를 없이 전장이 투입된 건 뇌신 카시모 하지미. 그래도 환수호박 사용해서 스쿠나 상대로 잘 싸우네? 아, 혼자 신나서 전장에 뛰어든 값은 하는구나. 스쿠나가 고조 이기는 거 보고도 바로 싸움을 걸 정도로 나름 자신이 있나 보구나. 오? 완전 수육 스쿠나 본체 나오네. 페이지2 시작하는 건가? 하자마자 바로 컷. 뭐지? 이렇게 쉽게 리타이어 된다. 아니, 기대를 그렇게 불어넣고 완전 수육하자마자 컷다운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스쿠나가 그 정도로 강하다 라고 하기엔 그 뒤에 나오는 애들이 아무리 봐도 카시모보다 약한 애들이 많을 거 아니. 아무리 스쿠나가 힘이 계속 떨어지고 공간참을 못 쓴다고 해도 이 새끼 왜 이렇게 쉽게 털리는데. 하카리도 카시모 놀아보라고 우라오메 막아주잖아. 야, 400년을 참아. 너는 성불해라. 야, 우라오메는 내가 커버해줄게. 너는 놀아라. 이러고 멋있게 약속 지키잖아. 환수호박 사용해서 밤카시모 발동하잖아. 와, 이 새끼 그래도 딸피 스쿠나 상대로 1대1 몰아붙이네. 스쿠나도 페이지2 꺼내기 만드네. 그동안 가오를 잡던 이유가 있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개털리잖아. 아니, 설정만 놓고 보면 전투력 순위로는 높은 놈인데 너무 허무하게 져버렸어요. 분명 최상위권의 전투력을 지녔는데 취급이 쓰레기야. 근데 이건 사멸회오의 문제라기보단 신주쿠 결전의 문제라고 보고요. 사멸회오에선 캐릭터를 잘 만들어서 줬어. 히구르마, 카시모, 이시고리 전투력도 높고 매력있는 캐릭터들을 잘 만들었단 말이야. 사멸회오에선 이제 원석을 캔 거죠. 잘 만든 캐릭터들 한번 이용해보세요 하고 넘겨줬는데 그걸 받은 신주쿠 결전이 이상하게 가공을 하는 거야. 지금 다이아몬드를 받았으면 곡괭이를 만들든 다이아 갑옷을 만들든 해야 하는데 이 다이아를 가지고 괭이를 만들었다고 잘 만들어 놓고 나중에 이용을 못 하잖아. 히구르마도 카시모도 그렇게 띄워줘 놓고 스쿠나를 상대로 뻘짓하고 퇴장하잖아. 그리고 이시고리 두반콧은 스쿠나의 충격적인 강함을 보여주기 위해 어쩔 수 없다 해도 아니, 사실 어쩔 수 없지 않아. 이 새끼 너무 세잖아. 지금 밸런스가 안 맞잖아. 그러니까 나중에 파벨이 이상하게 보이잖아요. 환수호박 카시모는 최상위권의 강자인데 스쿠나한테 개털렸어. 그런데 나중에 아무리 약해진 스쿠나를 다구리를 친다고 해도 훨씬 약한 애들이 카시모보다 잘 비비고 있으니까 이러면 얘가 이상해 보이잖아요. 얘가 뭐가 됩니까? 그래서 3일 회유만 놓고 보면 캐릭터는 잘 만들었어요. 그 뒤에서 활약을 잘 못한 게 문제지. 그리고 전투씬 자체도 재밌잖아. 후시구로의 마지막 활약. 후시구로랑 레지스타 전투도 재밌었거든요. 이때까진 멋있었거든. 이 새끼 잘 싸우거든. 그리고 냉철하잖아. 나는 사람 죽이는 거 상관없어. 치미카 구한다. 이 영역 전개의 결계 설정이랑 서로의 술식을 공략하는 모습. 레지스타랑 후시구로 재밌게 잘 싸웠어. 그런데 후시구로 얘도 그 뒤로 안 나오잖아. 천사도 그렇게 띄워줬어. 고조의 봉인을 푼 열쇠다. 스쿠나를 죽인다. 이래놓고 갑자기 퇴장. 야곱의 사다리 쓰지만 안 죽잖아. 데미지는 엄청 세지만 아무것도 못하잖아. 이런 애들이 아군으로 섭외가 되는데 거기에 아군으로 또 영입된 개그맨 타카바 후미코 갑자기 켄자쿠랑 만담 찍고 있어서 독자들 머리에 미아핑이 찍히잖아. 그래서 3일 회유 에피소드가 알맹이가 없어요. 켄자쿠의 목적, 이 새끼가 3일 회유를 한 이유, 대체 왜 일본을 그리드 아일랜드로 만들었을까? 텐겐이랑 동화에서 1억 명의 주력을 모은 주력을 만든다고? 아니, 1000년 동안 대체 왜 이런 거야? 그야 재밌으니까. 와, 3일 회유는 그래서 설정만 거창하고 알맹이가 없어요. 이걸 해서 얻은 게 없잖아. 텐겐과 동화에서 뭐 변화가 일어났다, 3일 회유로 큰 사건이 일어났다, 이랬어야 이 거창한 게임을 한 게 납득이 될 텐데 설정만 그냥 늘어놓고 3일 회유를 통해서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뭐 생기긴 했죠. 뭐 동료도 영입하고 스쿠나도 후시구로로 갈아타고. 그런데 이건 3일 회유 게임이랑 별로 관련이 없잖아. 근데 굳이 여러가지 룰을 추가하고 점수를 얻고 영역을 나눠서 게임을 하고 점수를 얻기 위해 싸우고 이런 과정이 없어도 동료 영입, 뭐 스쿠나 부활에 영향이 없어. 그나마 있다면 시미키가 수육체로 변해서 점수를 빨아먹고 후식으로의 통수를 쳤다, 이 정도인데 이걸 위해서 그렇게까지 설정이 필요하냐? 이건 투머치란 소리죠. 그래서 3일 회유의 평가가 좀 갈리는 게 아닌가. 설정들은 난잡한데 영향이 없거든. 제가 3일 회유를 좋게 평가하는 이유는 오로지 전투씬 때문이에요. 신캐들이 나와서 각자 1대1로 격파. 그런데 그 신캐들이랑 기존 캐릭터들이 잘 싸워서. 그런데 얘네가 싸우는 게 이 3일 회유라는 게임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싸우는 거잖아. 그런데 왜 싸우는지 이해가 잘 안 돼요. 물론 룰이 쓸데없고 복잡하고 이해가 안 되는 게 켄자쿠의 의도긴 한데 그 의도가 매력이 있고 뭐 납득이 가야 아, 이게 알고 보니 그런 의미가 있었구나 이럴 텐데 그냥 지루하고 현학적이야. 그냥 억지로 1대1 매치를 잡아주려고 이런 설정을 넣은 것 같아. 개개도 알고 있잖아요. 본인도 아쉽다 하잖아. 본인도 그리드 아일랜드 그리고 싶었는데 3일 회유가 나왔잖아. 어쩔 수 없잖아 이거. 독자들의 반응이라 본인도 그리면서 느낄 거 아니야. 아, 아쉬운데?
그런데 이제 와서 돌아갈 수도 없어. 여기까지 왔으면 낙장 불입이야. 강행해야 해. 그러니 결국 알맹이가 없는 에피소드로 남아버렸어요. 나중엔 작중의 캐릭터들도 3일 회유의 룰을 신경 쓰지 않아. 그냥 1대1 매치를 위한 판을 깔아주는, 대충 넘어가죠. 독자들도 이해를 잘 못하고 반응도 안 좋고 재미도 없고 지루하고 현혹적이고 아무도 신경 안 쓰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뺍시다. 그냥 싸움이나 그려야겠다 하고 신주쿠 결전에서 싸우기만 하잖아. 개개가 주술회전은 단순하게 쌈박질만 하는 만화로 만들고 싶진 않았어요. 그러니 뭐 주술, 결계, 술식 이런 거 넣고 머리를 쓰는 능력자 배틀물을 그리고 싶었단 말이야. 그런데 잘 안 되는 거야. 토가시가 아닌 거야. 3일 회유에서 스케일을 키워서 룰을 부여하고 나중에 그 룰을 통수치고 뭐 이런 전개를 그리고 싶었는데 잘 안 되는 거야. 이거 힘들다. 설명만 더럽게 길어지네. 독자들한테 납득도 못 시키고. 그래서 전체적인 게임에 대한 복잡한 설정들은 전부 삭제시키고 그냥 이내마경 신주쿠 결전, 인간의 운명을 건 한판 승부, 이거로 축소시킨 거야. 얼마나 이해가 쉬워요. 3일 회유든 신주쿠 결전이든 둘 다 인류의 운명을 건 배틀인데 3일 회유는 뭐 룰이 어떻고 룰 추가가 어떻고 결계를 나가고 뭐가 말이 이렇게 많아. 그런데 신주쿠 결전은 스쿠나 잡을 파티 구합니다. 켄자쿠 분대도 따로 편성해야 합니다. 말이 필요 없잖아요. 그냥 싸움만 하면 돼. 어떻게 보면 계기가 피드백이 빠른 거죠. 내가 치밀한 설정을 에피소드 단위로 설계하는 건 무리군. 그럼 내 역량이 부족하니까 에피소드에는 앞으로 이런 거 넣지 말자. 그래도 주술회전이 단순한 능력자 배틀물이 되는 건 싫으니까 내가 감당 가능한 설계의 영역은 배틀 정도에만 넣자. 계기가 피드백이 참 빠른 작가예요, 이렇게 보면. 그런데 이런 문제가 책으로 보니까 더 심한 건데 정적인 매체인 책으로 보니까 더 지루하고 현학적인데 애니로 만들면 3일 회유의 단점은 뭐 스토리니까 커버 힘들어서 내비둔다 해. 그래도 애니로 보면 설명 같은 거 더 쉽겠죠? 이해도 더 잘 되고. 그럼 단점 조금 커버해. 그렇다면 3일 회유의 장점인 1대1 배틀, 이건 애니가 전부 다 살릴 수 있어요. 전투씬 마파의 전문이야. 이타도리든 하카리든 오코츠든 마키든 그냥 마파가 날아다닐 수 있어. 그럼 3일 회유의 단점은 줄이고 장점은 극대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애니화로 3일 회유의 민심 커버칠 수 있습니다. 스토리? 알바는 나는 그냥 애들 싸우는 것만 보는데 이런 독자가 훨씬 많아. 그런데 이런 독자 말고 뭐 스토리 설정 이런 걸 봐도 이 스토리 자체가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고 그냥 팬이 봐도 노잼이야. 켄자쿠가 통수를 대체 얼마나 잘 친 건지 3일 회유의 룰을 정말 그지같이 만들어서 그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이 룰이 쓰레기 같다는 게 느껴지고 있어요. 그래서 노잼인 스토리 부분, 만화책으로 볼 땐 텍스트들이 우다다다 나오는데 애니로는 텍스트 줄이고 전투씬은 오리지널 전투씬 팍팍 넣으면 3일 회유의 문제점이 정말 많이 커버가 됩니다. 애니화가 정말 사기급 버프인 에피소드예요. 3일 회유에서 건질 거라곤 원래 전투씬밖에 없었어. 오케이, 3일 회유 살려볼게요. 진짜 주술회전 무조건 개떡상합니다. 전투씬 작화 잘 뽑으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아주 기대가 됩니다. 3일 회유의 스토리 부분에선 앞에 말했듯이 아쉬운 부분이 상당히 있었지만 사실 아쉽다도 아니고 그냥 별로다라고 하고 싶지만 전투씬은 그래도 재밌어. 그래서 애니화로 나온 3일 회유는 평가가 올라가지 않을까. 이타도리, 후시구로, 하카리, 오코츠, 마키, 무지성 전투씬의 고퀄 작화, 저희는 그냥 입 벌리고 보면 됩니다. 개개를 믿는 게 아니라 마파를 믿으면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개개가 뭐 진짜 개쓰레기는 아니고 얘가 그래도 3일 회유에서 전투씬이라는 원석은 잘 발굴해서 넘겨졌기 때문에 마파가 이번 주술회전 3기 3일 회유의 단점은 축소하고 장점은 확대해서 아주 잘 나올 거라고 봅니다.